178페이지부터 이라도 같이 보면 되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좌표평면과 그래프라고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 좌표평면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처음 보고요. 그래프라는 단어도 처음 보죠. 그래서 우선 그래프라는 녀석은 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볼 것 같고 먼저 우리가 좌표평면이 뭔지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좌표평면을 보기 전에 뭐 앞에서 봤던 것들을 앞에서 봤던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해요. 178페이지에 우리가 여기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이 뭐냐라고 먼저 볼 때 좌표라는 거는 우리를 이미 알고 있어. 우리 수직선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쵸? 기억이 안 나시죠? 수직선이라는 거는 그냥 일자로 쭉 돼 있는 거 끊임없이 가는 애들을 뜻하고 가운데 기준을 뭐 0으로 잡았다 라고 생각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은 좀 플러스 방향 왼쪽 방향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우리가 뭐 여기만큼을 나는 1이라 생각할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거 한 칸을 더 갔으면 여기는 2, 한 칸 더 갔으면 여기는 3 해서 쭉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한 칸 갔다 얘는 마이너스 1, 한 칸 더 가면 마이너스 2, 한 칸 더 가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여기가 어떤 점인지를 표시해 줄 수 있고요. 얘들이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죠. 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근데 뭐 다른 것들 여기 가운데 하나 찍어가지고 얘들을 2분의 1이다. 이건 뭐 유리수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 뭐 0.5라고 표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수직선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여기가 같아요 라고 표시해 줬던 것도 기억나죠? 이제 좀 슬슬 기억이 나시나요? 수직선 배웠던 거? 안 나요. 예. 그래서 수직선이 좌표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직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점 하나를 집어 그냥 나 2라는 점을 체크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 2라는 점을 체크했을 때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대문자 A. 그럼 A의 좌표가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A의 좌표가 뭐란 뜻이야? 나는 2라고 정했어. 그럼 이때 이거를 표시할 때는 A라는 좌표를 2라고 정했어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유리수가 표시가 돼도 다 가능해요. 나는 여기를 B라고 표시를 할 거야. 그러면 얘들을 기호로 나타내라.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 B라는 거를 이 점에 대해서 기호로 표시를 해 라고 한다면 B라는 애는 2분의 1이에요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냥 간단해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그냥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 위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직선 처음 배울 때도 처음 기준을 0이라고 잡았어. 그럼 이 0에 대해서도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 0에 대해서의 이름은 얘들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원점이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0이라고 나온다면 그냥 0을 보면 되고 원점이라고 나와도 그냥 0이다 라고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유형 1번에서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려. 이거 너무 쉽잖아. 뭐 1번 A라고 나와 있는데 A의 기호로 나타내 있는 게 뭐야? 1번을 봤더니 A에 가로치고 1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1이 적어져 있다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쭉 있을 때 어디를 체크해라. 여기 있는 1 여기 점 체크해가지고 위에다가 문자 A 이렇게 써준다면 우리가 기호를 체크한 거지. 기호를 보고 수직선 위에 체크를 한 거죠. 만약 2번까지만 해볼까? 2번을 봤더니 얘들은 B하고 0 적어져 있네. B라는 애는 0이에요 0 지금. 그래서 0에 있는 위치에다가 점 찍어주고 여기다가 B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아래에 있는 거 쭈르르르륵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보니까 뭐 5번, 6번 같은 거 보니까 뭐 6번 한번 봐볼까요? 6번에서 F하고 2분의 5라고 적어져 있어요. 2분의 5. 먼저 체크하지 말아봐. 2분의 5 같은 거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왜 마이너스로 쓰니? 2분의 5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 2분의 5라는 녀석은 2하고 3 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한 칸은 더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 사이에 2분의 5라는 녀석이 있을 거야. 근데 있을 건데 2분의 5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너네들이 우선 초등학교 때 대분수를 많이 썼으니까 얘는 2분의 5를 2와 2분의 1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2를 넘어가지고 3까지 갈 건데 정확히 절반 나눈다고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그치? 정확히 절반 나눈다? 그럼 얘네를 정확히 절반 나눌 때 우리 배웠듯이 얘네가 같아요 표시를 당연히 해줘야겠지? 그냥 아무데나 가운데 집어넣고 여기 2분의 5예요 라고 우기면 안 돼. 우리가 정확히 표시할 수 있을 때는 정확히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확히 반 나눠서 이제 점 찍어주고 여기를 우리가 F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은 정확히 표시할 수 있게 나와. 보통은 2분의 1 같은 거나 3분의 1 같은 거 자주 나와요. 3분의 1이라면은 3등분 해가지고 얘네 같아요 라고 그냥 표시만 해주면 돼. 얘네 막 집중해가지고 막 완전 정확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맙니다. 그리고 유형 2번 얘들도 똑같네. 지금 이건 보니까 거꾸로요. 거꾸로 얘들에 대해서는 수직선 위에 A, B, C, D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려. 기호로 나타내는 거 엄청 쉽지. 그래서 그냥 보다 보니까 이번에서는 뭐 1번 같은 거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자. 너무 쉽다. 그래서 1번 봤더니 A라는 녀석 확인하래요. 그냥 기호로 쓸 때 A하고 괄호치고 마이너스 4 적어주면 된다는 소리죠. 심지어 괄호도 적어져 있고 뭐 다 적어져 있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3번도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3번에서 봤더니 B라는 녀석이 있네. D를 볼까? D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 D라는 녀석을 볼 건데 D라는 녀석을 봤더니 어떻게 표시돼 있어? 이거 문제 다 먼저 풀지 마. 문제 풀다가 이상한 거 틀려놓고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만 해. 지금 여기 다 앞에 해주는 거 그냥 보세요. 여기 상수법 한 명 제일 앞에 있어. 3번에 대해서 D라는 녀석이 좀 보는데 좀 크게 표시를 할게. 3부터 4까지를 볼 거야.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얘들이 정확히 반이에요 라고 표시가 돼 있지. 그럼 얘네 이 간격을 2분의 1만큼이라고 생각하라는 소리야.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리가 D라고 나와 있으니까 D라는 녀석은 3을 넘어가지고 2분의 1만큼 더 가는 거니까 우리가 3과 2분의 1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우리는 중학교 거 하면서 대분수로 적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2분의 7이다 라고 우리가 적어줘야겠지. 대분수를 먼저 적어놓고 대분수가 좀 더 우리가 익숙하니까 대분수로 적어놓고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해도 되고 나는 자신이 있어. 그냥 가분수를 바로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놓고 또 틀려놓고 이거 맞는데요 이기면 안 되는데 분명 자기가 자신 없으면 대분수를 적고 넘어가. 그리고 넘어갑시다. 너네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오른쪽 페이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직선에서 이제 좌표라는 거를 그냥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이고요. 이제는 좌표 평면에 대해서를 볼 거야. 좌표 평면에 대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평면이에요. 평면.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칠판 하나를 생각해도 돼. 이 칠판에 대해서를 끊임없이 쭉 갔을 때 걔를 좌표 평면이라 놔둘 거고 걔들에서도 얘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준을 나눠놓을 거예요. 기준을 나눠놓는 이유는 가운데를 그냥 5라고 표시할 거예요. 영어 5예요. 영어 5라고 표시할 거고 얘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어.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표시했었어? 어쨌든 직선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더 표시하면 돼요. 그냥 오른쪽 왼쪽밖에 없어. 근데 얘들을 보니까 오른쪽 왼쪽도 있고 위 아래도 있지. 그래서 얘들이 이름을 좀 나눠놓을 거야.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은 보통은 X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X축. 그리고 위아래로 나오는 것들은 Y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X축, Y축에 대해서 X축에서도 어떤 하나가 정해지겠고 Y축에서도 어떤 하나가 정해질 거니까 얘네를 쓸 때 순서상으로 쓴다는 소리야. 순서상.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순서를 맞춰서 써야 된다는 소리고요. 이제 뭐 세계 사람들이 한 약속들이 있어요. 너네 마음대로 나는 여기다가 Y축 쓸래요 라고 웃기면 안 돼. 무조건 X축이 먼저 들어가고
y축이 들어가는 순서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바로로 쳐가지고 순서쌍이라고 할 거고, 얘네에 대해서 만약에 x가 오른쪽으로 한 칸이 갔고 y가 위쪽으로 두 칸이 갔어. 그럼 얘네를 순서쌍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x로 한 칸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 우리는 이미 x축이라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알고 있어. 오른쪽으로 간다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방향.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수직선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y축에 대해서도 이 방향을, 이 화살표로 잘 봐야 돼. 화살표. 여기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위로 그냥 올려놓은 거야. 세로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한 칸을 갖고 y축에서는 위로 두 칸을 갖다 친다면 얘네는 1,2 이렇게 읽을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점을 컴마라고 읽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애를 뭐 x, y 이런 식으로 읽는다. 그러면 1,2라는 거를 이 차표 평면 위에다가도 그냥 쓸 수 있겠네.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이렇게 한 칸 갔다 합시다. 그리고 y축으로는 위로 두 칸 갔대. 하나, 둘 갔대. 그러면 점이 하나로 정해져야 되니까 얘들 오른쪽 한 칸 간 상태에서 위로 두 칸 갔다. 아니면 반대로 위로 두 칸 간 상태에서 오른쪽 한 칸 갔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만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주면 돼요. 뭐 이름을 붙일까? A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좌표 평면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뭐 똑같이 뭐 1,2다라고 표시 자체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 맨 처음에 원점이라는 거를 말했었는데, 원점은 얘들에 대해서 순서쌍이 뭐라고 쓰일까? 그냥 가장 가운데겠네. x축에서도 가운데, y축에서도 가운데. 얘네는 0,0으로 고정이에요. 어떤 좌표 표면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든 원점이라는 녀석은 0,0으로 고정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던 것들 간단하게 복습만 해봅시다. 오른쪽 왼쪽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x축,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y축이고요. 이제 얘네들은 뭐 통틀어서 뭐 좌표축이라고 말을 할 건데, 그냥 이것들, 이 평면이 뭐라고? 끊임없이 가는 애들을 좌표 평면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라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애들 0,0으로 해서 원점이라고 그냥 고정인 게 하나가 있고, 얘들에 대해서 이제 점들을 표시할 때는 순서쌍으로 표시를 할 거다. 수직선에서랑은 좀 다르다 라는 거. 그래서 순서쌍으로 표시할 때는 무조건 x가 왼쪽에 있는 거, y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고정시켜서 볼 거다 라는 것까지만 조금 기억하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다음 거 넘어갈 때 이제 뭐 문제를 볼 건데, 문제 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볼까? 이제 우리가 여기 좌표 평면에서 조금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조금 신기한 것들 얼마 안 나갈 거야. 애초에 내용이 좀 앞에 있고 내용이 좀 있어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제일 할 게 많아서 너 기준으로 우선 맞출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x축 위에 딱 점이 찍혔어. 그러면 얘네는 순서쌍으로 쓸 때 얘는 아마 뭐 B라고 이름을 정해 놓는다면, B라는 녀석은 순서쌍으로 쓸 거야. 순서쌍으로 쓸 건데 x, y 해가지고 x 좌표 들어가고 y 좌표 들어가겠죠. 근데 무조건 특징이 있네. x축 위에 점이 찍히게 된다면 y 좌표가 움직였나? y축으로 움직였어? 위아래로? 안 움직였지. 그치? 그러니까 x축 위에 붙어있는 거죠. 얘들은 무조건 여기가 0으로 고정이에요. y축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x 좌표는 뭐야? x축으로 움직인 만큼의 x좌표가 되겠죠? 얘네 몰라. 그래서 뭐 그냥 x라고 적읍시다. 얼마인지 안 정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데에다가 c라는 애가 다시 생겼어. 그럼 얘들은 y축 위에 있네. 이게 어느 정도 눈치는 가져. c라는 녀석을 봤더니 얘도 순서쌍으로 쓰일 거고, 얘들 봤더니 특징을 보니까 x축 좌표가 안 움직였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안 움직였죠. 그래서 y축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걔네는 x로 안 움직였어. 0. 오케이? 그리고 y축 좌표는 몰라요. 뭐 나오는 대로 쓰면 되겠죠. 아래로 막 3칸 갔다 하면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특징이 있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문제로 봐봅시다.
1번만 딱 확인해 볼까?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1번. 1번에 대해서 보니까 A, B, C, D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래.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인지,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갔는지, Y축으로 얼마만큼 갔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 그럼 먼저 A 먼저 봐봅시다. A라는 녀석을 봤더니 X축으로 얼마를 갔는지를 세볼 수 있어. 그냥 칸만 세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대. 근데 왼쪽으로 4칸 갔죠? A에 대해서는 X는 X좌표는 -4. 그리고 보니까 4칸 간 상태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갔네? -4,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B라는 녀석도 우리 확인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갔고요. 위로 하나, 둘, 셋 올라갔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 X는 1, 위로 올라간 거 Y는 3 하고 적어주면 되죠. C인 것도 똑같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고 아래로 두 칸이라면 오른쪽으로 4칸 갔어요. X는 Y는 아래로 2칸 내려왔어요. -2. D도 똑같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아래로 하나, 둘, 셋 갔으니까 왼쪽으로 3칸 가서 -3 아래로 3칸 갔으니까 -3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끝나죠. 생각보다 쉽지. 그럼 이제 유형 4번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점들을 표시를 하래요. 점 표시하는 거는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가 순서상이라는 거는 무조건 맨 처음에 나오는 애는 X좌표 거, 나중에 나오는 거는 Y좌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너네들은 어차피 쭉 하면 되긴 하는데 181번 봤을 때 181번 이제 181번이래. 181페이지. 181페이지 보면은 유형 5번, 그래 유형 6번 나오는 글로 써져 있지. 글로 써져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보면 돼. 이제 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19번 같은 거 봐볼까? 19번. 그럼 19번 봤더니 Y축 위에 있고래. Y축 위에 있고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앞에 볼까요? 19번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그림으로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Y축 위에 있대. 여기 위에 있다는 소리야. Y축 위에 있다는 거 특징이 뭐지? Y축 위에 있다. 얘는 무슨 말이냐?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 X좌표가 안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X좌표가 0이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19번에서 쭉 봤더니 Y좌표가 -3이래요. Y는 -3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얘가 답이겠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문제를 봤더니 X축 위에 있고 라는 문제가 몇 개 있죠? X축 위에 있고 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Y좌표가 0이에요 라는 말이야.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6번도 보니까 이제 뭐 2개 정도만 봐볼까? 21번하고요 24번? 이렇게 2개를 볼 건데 21번을 보니까 X축 위에 점이라 나와 있어. X축 위에 점. 그럼 얘네는 무슨 말이야? X축 위에 점이라는 거는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있다는 소리고 Y좌표가 0이라는 소리야. 근데 얘네 봤더니 3,A-4래요. 우리는 Y좌표가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X축 위에 점이라 했으니까. 그럼 A는 뭐다? 4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세민아 보고 있니? 여기다 쓰고 있는데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대체? 그리고 24번 Y축 위의 점 그냥 그대로 보면 되겠죠. Y축 위의 점이라는 소리는 X좌표가 0이라는 소리예요. 얘네가 0이다 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거 Y축 위의 점하고 X축 위의 점이 만약에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있는 좌표 평면을 그냥 보면 돼. X축 위에 있다는 소리는 얘 위에 있다는 소리네.
y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하면 돼. 미나야. 또 막 다음에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러기만 해. 그럼 얘네가 0이니까 a는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할 거야. 182페이지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점 찍어가지고 뭐 소수성 쓰는 것도 봤고요. 이제 뭐 얼마만큼 갔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여기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우선은 도형의 넓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사각형을 의미하거든요. 삼각형, 사각형 넓이를 뭐 구하는 걸 까먹은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밑변하고 높이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1번을 볼 건데 1번에 있는 거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돼.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아래로 한 칸 내려가는 거는 A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되고 왼쪽 3칸에 아래로 한 칸 얘가 B 그 다음에 오른쪽 한 칸에 위로 5칸 얘가 C 이걸 봤을 때 그림을 그려봅시다. 얘네에서 쭉 이어주고 얘네도 이어주고 얘네도 이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고 여기에서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어떤 삼각형인지 확인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확인되는 게 있죠. B하고 A는 이대로 직선으로 그려지게 되고 C하고 A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여기 있는 각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위로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얘네는 90도예요. 그죠? 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소리지. 얘네 넓이 구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네요. 아래에 있는 여기에 밑변의 길이하고 위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높이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지. 밑변의 길이 그냥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쓰면 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어져 있죠. 여기 길이를 4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C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네. 그럼 올라갈 때는 어떤 좌표로 봐야 돼? Y좌표로 봐야겠지. Y좌표.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우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X좌표를 보셔야 되고 이렇게 X좌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Y좌표를 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올라갔지? 여기 길이는 6이에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 2까지. 이제 우리는 나누기보다는 곱하기가 좀 더 익숙하죠? 곱하기 2분의 1. 얘는 넓이는 12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 사각형을 해보세요. 삼각형이랑 똑같아. 그냥 점 찍고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이것만 보면 돼. 알겠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